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부터 다음 주까지도 비 소식이 잦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 오후에 시작된 비가 지금도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한겨울 날씨여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도 봄만큼이나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8.4도, 한낮 기온은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달 말까지도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당일에는 구름만 지나겠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밤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아서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13도, 양산 12도, 창원과 거제가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남해와 동해상의 파도가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귀성 귀경객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실상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구직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설 명절 동안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로 앞으로 계획이 뭐니란 질문을 꼽았는데요. 취업은 언제 할 거니, 결혼해야지란 말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번 설 친척들에게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 또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김윤아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설 명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은 반갑지만 때론 듣기 싫은 말들로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공부와 취업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공부 많이 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괜찮은데 많이 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요. 취업해라, 취업은 언제 할 거냐, 이런 거 아니면 결혼에 대한 관심은 부담이 됩니다. 남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번 설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군에 간 청년과 할머니는 건강을 꼽았습니다. 가족들한테 건강하게 잘 전역했으면 좋겠다는 말 듣고 싶고. 엄마 건강하세요 하는 말 들으면 좋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라는 거지. 그러면 언니 내가 고맙다 이라지. 아이 키우는 주부에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부모님께도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도 애 키운다고 고생했다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모두가 원하는 말은 단 한 단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엄마한테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친척들에게도 듣고 싶습니다. 가족, 친척 다 같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듣기 싫은 말로 얼굴을 찡그리는 대신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파업과 직장 폐쇄를 잠정 철회하고 임금 단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르노 삼성차는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갑니다. 노사는 또 설 연휴가 지난 다음 달 4일부터 나흘 동안 임단협 집중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르노 삼성차 파업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부분 파업과 정상 조업 지명 파업 등 다양한 형태의 파업을 이어왔고 사측은 이에 대응해 지난 10일부터 부분 직장 폐쇄를 강행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우한 폐렴 양성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 A씨와 같은 비행기 인접 좌석에 앉았던 시민 2명에 대해 부산시가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 능동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민 2명이 아직 잠복기가 끝나지 않아서 공무원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증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교육청도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가는 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펜싱 사브르 종목의 국가대표 상당수가 부산 출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브르 종목의 요람이라고까지 불리는 부산엔 정작 사브르 종목만 실업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구본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윤지수, 또 이라진, 김준호 등 우리나라의 펜싱 사브르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의 공통점은 부산 동의대학교 펜싱부 출신이란 겁니다.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구본길의 소속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윤지수 서울시청, 이라진 안산시청, 김준호는 화성시청으로 다른 지역의 실업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펜싱 사브르 국가대표의 요람이라고까지 불리는 부산엔 정작 사브르 종목만 실업팀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체전 등 국내 대회의 사브르 종목엔 동의대가 부산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업팀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게 부산시 체육회의 입장입니다. 펜싱 실업팀엔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해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반면 부산 연고 실업팀이 생기면 유력 선수들의 지역외 유출을 막고 이를 통해 비인기 종목인 펜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펜싱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좋은 실력을 만들어서 타 시도에 유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부산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죠. 네. 부산 펜싱 사브르 종목의 지도자와 선수들은 지역의 기업이나 공기업 등이 실업팀 창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BNK 금융지주가 차기 회장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BNK는 내부 경영 승계 원칙에 따라서 외부 공모 절차 없이 현재 김지환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 4, 5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했고 다음 달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BNK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연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연임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후보자는 3월 정기주총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경찰청 기동본대에서 의경 27명이 집단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외출 허용과 병원 진료 외에는 경찰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많다는 건데요. 명확한 원인 규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발병 원인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정수기 식수도 한동안 계속 마시면서 증세가 더 심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자체적으로 대응하려 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지역 사업체 산업기술 인력 미충원율이 23%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100명을 채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충원은 77명밖에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2018년 말 부산의 산업 인력 기술은 2.8% 줄어든 반면 전국은 1.7% 증가해 부산의 기술자 대란이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제조업 부진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올해 전망도 그리 좋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올해 부산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 2,98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26% 올랐지만 상승률은 2.23%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의 상승률이 5.93%로 가장 높았고 기장군, 동래구, 남구 등도 많이 오른 반면 서구는 2.78%로 가장 저조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수영구 남천동의 주택으로 20억 6,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공항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공항이 15개나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공항을 건설했나 보니까 힘 있는 능력자들, 이른바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힘이 컸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은 공항 하나 못 짓는 걸까요? 이만흥 기자입니다. 2007년 문을 연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이른바 한화갑 공항으로 통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정권 최고 실세였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덕분에 지어졌다고 해서 붙은 별칭입니다. 논란거리였던 대구 통합 신공항은 대통령 한마디에 확정된 경우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대구 신공항 건설을 지시하자 신공항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부산의 신공항은 선거에 이용만 되다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가능해요. 야, 대구에 통합공 하나 만들어갖고 옮기라. 이러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들어와서 행기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현 정부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줘가며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이라는데 빠르면 2026년 문을 엽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입니다. 김해 신공항, 즉 기존 확장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자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실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해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건설을 일개 지역 이슈로 취급하는 관련 부처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겁니다. 인천공항 중심의 1급 체제라든지 이런 기존의 입장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승객은 7,100만. 2024년엔 이용객 1억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여기는 중앙 집권적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하나 다시 더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시도를 국가가 그 100년 대계를 두고 꿈을 가지고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어렵고 혁소하고 또 장래성도 없고 그런 공항을 고집하고 있는 건 그건 반드시 좀 고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 사례들로 보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나 결국 공항 건설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언제나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아왔다고 자부해왔던 부산의 정치인들. 오랜 세월 상처만 남은 신공항 문제의 매듭을 과연 이번엔 풀어낼 수 있느냐. 부산 정치인들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공항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총리실은 김해 신공항 관련 검증 결과를 총선 전에 내놓으라. 이런 지역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시의회에 이어서 지역 상공계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국무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검증이 총선 전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상인은 성명을 내고 관문공항은 동남권 핵심 산업 인프라인데도 지역적 정치적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표류해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정치적 논란 불식을 위해 총선 전 검증 결과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정성, 확장성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이 4월 15일 총선과 연계하여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800만 부울경 주민의 여망을 정치 의지에 담아 조속히 최종 결과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오거돈 부산시장이 총리실의 빠른 검증을 촉구한 데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시의회가 김해 신공항 적정성 조속 검증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상공계도 같은 입장을 내면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지역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도 최근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이 검증한다를 주제로 안전성, 소음 등 5개 부문에 대한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다룬 영상을 올리며 대시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해공항 확장안은 지난해 6월 총리실 재검증이 결정됐지만 6개월이 지난 연말에야 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늑장 검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에서 있을 각종 문화 전시 행사 정리했습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어린 시절 온 가족이 함께 지내던 방은 식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빈 방이 되어 남았습니다.
주인이 사라진 빈 방을 배경으로 작가는 잊혀진 기억의 조각들을 그리고 방 안팎의 대조적인 모습을 최대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진이 만들어지는 원리인 카메라 옵스큐라 기법을 통해 빈 방에 벽을 만들고 그 벽에 구멍을 뚫어 반대쪽 벽면에 비치는 외부의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현실과 환영의 경계인데 그 현실의 안팎을 다양한 방식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경꾼으로 붐비지만 밤이 되면 텅 비는 드라마 세트장을 배경으로 작가는 가상의 공간에 비친 허상, 유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생긴 충격을 작품 활동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작가는 제작 과정의 해설은 물론 촬영 기법까지 기록으로 남기며 소개해 관람객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소장가, 컬렉터로의 입문 과정이 활짝 열렸습니다. 달맞이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기획 전시회에서는 전시 제목 1에서 100가지처럼 10,000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누구나 유명 작가의 작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선경, 구경환, 박주스 등 친숙한 지역 작가의 작품에서부터 호리오 사다하루 등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까지 비교 감상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비싸고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향유할 수 있는 또 본인의 취향을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쁨 알아가신 것 같습니다. 원룸을 개조해 만든 독특한 갤러리에서는 각 방마다 다른 주제의 전시가 열리는 만큼 방을 옮기며 감상하는 다른 작품 세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강서구 대저동의 서부산 삼거리에서 30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뒤 A씨가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고장나면서 긴급 출동한 경찰이 3시간여 만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 주변을 긴급 수색해 1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한 뒤 음주 측정을 했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측정돼 불구속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금정구 금사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 인덕션 위에 떨어진 행주 등에 불이 붙은 직후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발생해 조기 진화에 성공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양이가 인덕션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오는 29일부터 2020 시즌 해외 전지 훈련을 실시합니다. 롯데 이번 전지 훈련은 주전급 선수들과 유망주 투수들을 구분해 각각 호주 애들레이드와 미국 드라이브 라인에서 진행하며 총 15명의 코칭 스태프와 41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F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손승락 선수와 고효준 선수는 전지 훈련 명단에서 제외돼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국제농구연맹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할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12명의 명단에 프로농구 부산 KT 선수 2명이 포함됐습니다. 대한농구협회에 따르면 부산 KT 소속 허운 선수와 양홍석 선수를 비롯한 12명의 선수를 최종 선발해 다음 달 17일부터 25일까지 아시안컵 예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A조에 편성됐으며 다음 달 14일 진천 선수촌에 소집될 강화 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 MBC가 보도한 부산시의 정보공개 청구 무마 시도와 관련해 부산시의회에서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진흥 의원은 어제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가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제도 개선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의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등을 회유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의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자재 하역 작업 중 나무 받침대가 떨어지면서 단속 공무원이 중상을 입은 해운대 호텔 공사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중동의 호텔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에 대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고 사고 발생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에 시작된 비가 지금도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맘때면 한겨울 날씨여야 하는데요. 오늘 아침도 봄만큼이나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8.4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예상되고요. 이달 말까지도 예년 기온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당일에는 구름만 지나겠지만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은 밤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